자, 이제 그야말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깥 생활을 하는 말 그대로 길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들에게는요,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은요 가장 힘든 계절에 들어갑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요, 더구나 도심에서 구하기 힘든 얼마 안 되는 물마저도 모두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길냥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과 도움이 안 되는 음식, 즉 길냥이 영양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에 접어들면은요, 전 길냥이를 위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올립니다. 그냥 의무처럼 만들어 올리는데요, 매 영상을 올릴 때마다요 길냥이에 밥 주는 행위를 비난하는 분들과 또 밥을 주는 행위를 인도적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이 갈려서 제 영상에 달리게 되는 걸 봅니다. 혹 길냥이를 꺼리시는 분들은요, 그저 도심 생태계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우리 길냥이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조금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길냥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부디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해서 돌봐주시길 역시 바라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개봉한 지 오래된 사료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간혹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요 창고에서 오래 보관하다가 처리하기 굉장히 힘든 업체가 길냥이용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또 개봉한 사료를 집고양이들이 안 먹는다고 한참 지난 사료를 길냥이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해서요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길냥이들은 영양 상태가 안 좋고요, 또 면역적으로 매우 약한 개체들입니다. 길냥이라는 느낌에서요 왠지 뭐 더 튼튼하고요, 돌멩이도 소화시킬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아주 약한 생명체들입니다. 더 쉽게 탈이 나기 쉽고요, 한번 탈이 나면요 또 면역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가벼운 위장의 문제가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겨울에는요 뭐 하나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2달 이상 경과하였거나 유통기한 이내라고 하더라도 개봉 후 1달 이상 경과하였다면요, 절대 길냥이에게 주지 마시고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료는 모두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런 종류의 지방들은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개봉되어 산소와 만나기 시작하면은요 산패하기 시작합니다. 즉 변성되어 맛도 떨어지지만은요 사료의 지방 성분이 산화하면서 뭐 페록사이드나 알데히드, 케톤과 같이 간독성이나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화불량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오래된 사료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용 참치캔은 주셔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편의점마다 뭐 추루 같은 튜브형 간식이나 고양이용 캔을 판매하고 있어서 사람용 참치캔을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은요, 아직도 종종 편의점 주변에 서성이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참치캔을 구입해서 따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주변의 고양이는요 익숙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맛있게 먹겠지만은요, 고양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들어갑니다. 우선 나트륨의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서요, 너무 짜서 충분한 물을 섭취 못하는 길냥이에게는 탈수나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치캔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지나치게 풍부해서 가뜩이나 길냥이 체내 적은 양의 비타민 E를 빠르게 소진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옐로우 팻 디지즈, 황색 지방증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고양이의 수명을 심각하게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겨울철에는요 건사료와 물을 같이 급여하셔야 합니다. 사방이 메마른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 생태계에서는요 길냥이가 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겨울에는요 모든 물이 얼어버려서 길냥이들이 탈수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건사료는 길냥이를 위한 최적의 음식은 맞습니다. 잘 변성도 되지 않으며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이 잘 잡힌 최적의 음식입니다. 사실 쥐를 잡아먹어도요 건사료만큼 풍부한 균형 잡힌 영양식은 제공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요 건사료는요 수분 함량이 극단적으로 낮은 음식입니다. 반드시 건사료를 급여하실 때는요 주변 환경과 또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시어 물도 함께 급여해 주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하지만은요 건사료에 물을 부어서 급여하셔도 안 됩니다. 겨울철에는요 일단 사료가 얼어버려서 못 먹게 되고요, 또 젖은 사료는요 더 쉽게 변질된다는 건 역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튜브형 간식류, 일명 추루인데요, 물론 추루를 길냥이에 주식으로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간식 삼아 돌보는 길냥이에게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간식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 2-3개 정도의 추루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런 튜브형 간식류는요 수분 함량이 90%가 넘기 때문에 겨울철 부족한 수분의 공급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바꿔 생각해보면요 고양이에게 그리 큰 영향이 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요 뭐 다양한 미사효구를 갖다 붙여도요 추루는 단지 기호성을 극대화시킨 액체 형태의 간식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식도 될 수 없을 뿐더러요 영양 성분도 사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그저 맛과 수분 공급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식이란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루 몇 개로요 절대 식사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젤리 뽀먹게 먹는다고 배가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트에서 많이 판매하는
하는 작은 소시지도 주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역시 편의점 주변에서 구걸하는 양이를 위해서요, 일부러 소시지 하나를 사서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시 적절한 음식은 사실 아닙니다. 일단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겨울철 길냥에게 갈증과 또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요 그나마 괜찮은데,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면요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굶는다는 것, 즉 기아 상태는요 더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정 줄 게 없고 정 배고파하면 그거라도 주셔야죠. 당장 굶어 영양 상태가 안 좋다면요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이 가능하다면요 소세지보다는요 고양이 캔이나 튜브형 간식을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째로요, 겨울철에는요 우리 길냥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선 편의점에 들렸는데요, 마땅한 고양이 음식이 없다면은요 사실은 물이 베스트입니다. 생수를 사서 햇반 그릇이나 작은 플라스틱 포장지에 담아주세요. 겨울철 길냥에게는요 사료보다 더 귀한 것이 물입니다. 길냥이에게 겨울철 도심은요 사막과 같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료를 구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요 사료는 개인적으로 퓨리나 캣차우를 추천합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무려 11kg가 넘는 양을 자랑합니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사료라서요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균형이 비교적 잘 잡힌 사료입니다. 물론 더 좋은 사료는 얼마든지 있겠지만은요 이만큼 저렴하면서 이만큼 좋은 사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료 2주일 먹일 정도 금액이면요 2달을 넘게 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길냥이를 위한 최적의 가성비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물과 함께 공급해 주실 것을 역시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겨울철 길냥이를 위해 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